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는 스토커나 마찬가지였다. 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가 외로움쟁이였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지요. 휴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 꼴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고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가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네 가족한테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야기라고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나랑 사귀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불쌍하니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지요. 말의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잘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가능한 좋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지요.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휘감아왔습니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굴러가듯이 달려서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옵니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뒤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서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들고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에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을 해서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삐익하고 꼴사나온 비명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때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지요.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는 힘껏 밟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벗겨졌는지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밤거리를 미친 듯 달리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늘로 짐을 정리해서 바로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2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지요.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마음을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령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지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한 장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습니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열개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습니다. 목 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에 손톱처럼 기겁을며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차 안에서 처녀 귀신을 만났다. 저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서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지요.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노숙자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기에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에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차장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한숨 붙이고는 하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로 차를 몰아서 갔고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두 대가 서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지요.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서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레 눈을 뜨게 됩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두었던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요? 무서웠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의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영화를 봤더랍니다. 영화를 다 보고서 잠이나 자려고 뒷좌석으로 가는 도중 문득 내 차를 봤는데 차의 본넷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본네트에 양손을 대고서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의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이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아저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라고 아저씨가 말했고 저는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기는 한데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손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아저씨가 뒤쪽에도 기스가 났는데 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작은 돌을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냐면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제 차를 보고서는 일반 승용차가 새벽에 여기에는 왜 왔지라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제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제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의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보더라는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졌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삐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혀 지키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 저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